노년을 지혜롭게 실버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말을 많이 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들 말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자식에게, 손주에게, 오랜 친구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려고 애썼는데 왜인지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던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더 많이 말을 걸어봐도 오히려 상대방은 더 피곤해하는 것 같고 결국 나는 말을 많이 해서 문제구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던 이유는 말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종류가 문제였던 겁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전했느냐가 관계를 갈라놓았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말을 많이 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고, 걱정도 전하고, 의견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대방의 표정은 어땠나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피곤해 보였고, 네, 알았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말수가 줄어든 뒤를 떠올려 보십시오. 말은 적어졌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거나 예전보다 편하게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말을 줄인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걸러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를 살리는 말에는 숨겨진 공통 구조가 있습니다. 그 말들은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고 과거에 묶어두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반대로 관계를 망치는 말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상대를 판단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재단하며 대화를 경쟁처럼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말버릇은 바꿀 수 있습니다. 60대에도 70대에도 80대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버릇은 습관일 뿐이지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인식하는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와 꼭 해야 할 말 4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관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솔직하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첫 번째, 넌 원래 그랬잖아. 지난주 아파트 경로당에서 들었던 대화입니다. 한 할머니가 따님과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따님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낸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너 원래 뭐든 작심삼일이잖아. 또 시작했다가 때려치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따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통화가 끝난 뒤 할머니의 표정은 씁쓸했습니다. 요즘 애가 전화를 잘 안 받네 하고 중얼거리시더군요. 이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겉으로는 걱정입니다. 또 실패할까봐 걱정돼서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너는 변하지 않아. 너는 계속 그럴 거야. 과거의 실패를 끄집어내서 지금의 가능성을 부정해버리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넌 원래 그랬잖아. 너 맨날 그러더니 또 그러네. 예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러는 거야? 이런 말들은 모두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근거로 삼아서 현재의 변화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고정 레이블링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에게 고정된 꼬리표를 붙여버리는 거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캐롤 드웩 교수는 30년 넘게 이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너는 원래 그래라는 식의 고정된 꼬리표를 반복해서 들은 사람은 실제로 변화를 시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뇌가 어차피 나는 안 되라고 학습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난번보다 나아졌네처럼 변화 가능성을 인정받은 사람은 실패를 경험해도 다시 도전하는 경향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결국 이런 말은 상대를 과거에 가둬버립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의 모습으로만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게 됩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다. 과거로 묶어버리는 말은 상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아 버리는 말입니다. 그 순간 관계는 멈춰버립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2번째,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지.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듣는 사람은 친절하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야지. 결국 문제는 이거였던 거야. 다 내 탓이야. 또는 완전히 상대방 잘못이지. 말하는 사람은 도와주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엔 저 사람한테 말 안 해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선을 긋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야기를 판결로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지. 역시 내 성격이 문제야. 그럴 줄 알았어. 당연한 결과지. 이런 말들은 모두 재판관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선언해 버리는 거죠. 이야기를 나누러 온 사람에게 판결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엘렌 랭어 교수는 30여 년간 마음챙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 판결을 받으면 더 이상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들어주되 판단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판결은 대화를 닫아버리지만 경청은 대화를 열어준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야기를 판결로 끝내는 건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는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 내가 정리해줄게.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설령 그 판결이 정확하다 해도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결국 관계에서 중요한 건 누가 옳으냐가 아닙니다. 서로가 얼마나 안전하게 마음을 꺼낼 수 있느냐입니다. 판결을 내리는 순간 그 안전함은 사라집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대화는 끝나고 관계는 겉돌기 시작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3번째, 내가 봤을 때는 말이야. 작은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요즘 건강이 안 좋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관절염 초기래요. 그러자 옆에 계시던 분이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관절염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근육 문제일 거야.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병원에서 잘못 진단한 거였어. 처음 이야기를 꺼낸 분은 멈칫하더니 아, 그래요? 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말이야. 내 생각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내 경험으로는 완전히 다른데? 이런 말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부정하고 자신의 판단이 더 옳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대화가 아니라 승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대화를 할 때 우리 뇌는 2가지 모드 중 하나로 작동합니다. 하나는 이해 모드이고
다른 하나는 반박 모드입니다. 이에 모드일 때는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런데 반박 모드로 전환되는 순간 뇌는 상대방의 말 중에서 틀린 부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건 아닌데, 내 경험과 다른데, 사실과 다른데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대화는 논쟁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반박하는 패턴이 반복되면 상대방도 똑같이 반박 모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내가 맞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면 다른 사람은 아니야, 내가 옳아라고 맞받아칩니다. 그러면 처음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맞다니까라고 더 강하게 주장합니다. 결국 둘 다 자기 말만 하게 되고 서로의 이야기는 듣지 못하게 됩니다. 갈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대화를 승부로 만들어버릴까요?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서입니다. 내 말이 맞아라고 하면 내 경험과 지혜가 같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반박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엔 사실은 말이야 이런 말들로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화에서 이긴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제압하는 거?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거? 그렇게 이기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상대방은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겼지만 관계는 멀어집니다. 나는 지금 이해하려고 대화하는가 아니면 이기려고 대화하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말버릇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부가 아니라 이해를 선택하는 순간 관계는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쩌면 마음이 조금 불편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런 말 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말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입을 다물기만 하면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침묵이 때로는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하니까요. 지금부터는 꼭 해야 할 말 4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들을 하나씩 익혀가다 보면 여러분의 관계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꼭 해야 할 말 첫 번째,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번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지인 한 분과 차를 마시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손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요즘 애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나 봐요. 맨날 혼자 있대요. 애 엄마가 걱정돼서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얼마나 속상하세요. 그러자 그분이 한참을 더 이야기하셨습니다. 걱정도 안타까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도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좀 풀리네요.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속상하셨겠어요. 이 말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조언도 아니고 해결책도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말이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낍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느껴도 괜찮구나. 이런 안도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의 문이 열립니다. 미국 UCLA 대학교의 매슈 리버먼 교수는 감정과 뇌과학을 20여 년간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이 힘든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누군가가 언어로 인정해주면 뇌의 편도체 활동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편도체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즉, 힘들었겠다라는 한마디가 실제로
상대방의 뇌를 진정시킨다는 거죠. 반대로 감정을 부정당하거나 무시당하면 편도체는 더욱 활성화되고 스트레스는 증폭됩니다. 그랬구나라는 말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판결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고 반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이야기를 듣고 있어. 내 감정을 이해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옳다 그르다의 판단이 아니라 그렇게 느낄 수 있구나라는 인정 말입니다. 그 인정이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관계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꼭 해야 할 말 두 번째, 나도 그런 적 있어.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손주가 시험을 망쳤다며 풀이 죽어 있습니다. 할머니, 나 이번에 수학 시험 완전 망쳤어. 이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공부 안 해서 그렇지. 다음엔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도 지금 다니는 노인대학에서 시험을 망친 적 많아. 그때 정말 속상했는데 어떤 말이 손주의 마음을 더 편하게 만들까요? 나도 그런 적 있어. 나도 그때 비슷했어. 나도 그 마음 알아. 이 말들의 힘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훈계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는 겁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랬어.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순간 상대방은 혼자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언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집니다.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나이 먹으면 알게 될 거야. 이런 말들은 선의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들립니다. 너는 아직 몰라. 나는 위에 있고 너는 아래에 있어. 이런 수직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적 이해라는 개념을 평생 연구했습니다. 그는 수천 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과 같은 눈높이에 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며 내가 너보다 많이 안다는 태도로는 절대 진심 어린 공감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나도 너처럼 불완전한 사람이야라는 자세로 다가가면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겁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라는 말은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도 실수했고, 나도 힘들었고, 나도 망했던 적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죠. 이게 오히려 상대방에게 용기를 줍니다. 저 사람도 그랬구나. 그럼 나도 괜찮을 수 있겠네. 이런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동등한 위치에 선다는 건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가르치려 들지 않고 평가하려 들지 않으며 그저 같은 인간으로서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관계는 수평이 됩니다. 그리고 수평한 관계에서만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꼭 해야 할 말 세 번째, 말해줘서 고마워. 한 선배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따님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답니다. 엄마, 사실은 나 이혼하려고 해. 10년을 함께 산 남편과 헤어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선배님은 순간 할 말을 잃으셨답니다.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당황스럽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 얼마나 말하기 힘들었을까. 그러자 따님이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혼자 사귀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 이야기해줘서 다행이야. 용기 내줘서 고마워. 이 말들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상대방이 마음을 꺼낸 그 용기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
그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사람들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낼 때 엄청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말을 하면 실망할까? 화를 낼까? 나를 이상하게 볼까?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입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한 첫 반응이 왜 이제야 말해? 또는 그래서 어쩌라고? 라면 그 사람은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큰 빚을 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또는 손주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면 배우자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상대방이 용기 내서 연 마음의 문을 다시 닫아버리는 겁니다. 역시 말하지 말걸. 앞으로는 혼자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말해줘서 고마워라는 한마디는 상대방의 용기를 지켜줍니다. 내가 나를 신뢰해서 이야기해줬구나. 힘든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까. 이런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 전문가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약함을 드러내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다. 자신의 실패를, 두려움을, 상처를 드러내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 용기를 알아봐 주는 것, 그게 바로 말해줘서 고마워라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꼭 해야 할 말 네 번째, 나는 이렇게 느꼈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노부부가 대화를 나눕니다. 한 분이 말합니다. 당신은 맨날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면 상대방이 발끈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신경 쓰는데.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대화는 금방 말다툼이 되고 결국 둘 다 화난 채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말하고 싶었던 건 마음이었는데 남은 건 상처뿐입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너는 항상 이렇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말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어가 너이고 서술어가 잘못했다인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자동으로 방어 태세에 들어갑니다. 공격을 받았다고 느끼니까요. 그런데 이 구조를 조금만 바꾸면 완전히 다른 대화가 됩니다. 나는 요즘 외로움을 느꼈어. 나는 관심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어. 주어를 나로 바꾸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고백이니까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나 전달법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는 대신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화났어가 아니라 나는 속상했어라고 말하는 거죠. 똑같은 감정을 전달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토마스 고든은 60년 넘게 이 방법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너 전달법을 쓰면 갈등이 심화될 확률이 80%가 넘지만 나 전달법을 쓰면 상대방이 공감하고 변화할 확률이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주어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관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말하는 건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겁니다. 상대방 탓을 하지 않고 이건 내 감정이야라고 인정하는 거죠. 동시에 상대방에게는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이렇게 느꼈는데 내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섭섭한 것도 서운한 것도 아쉬운 것도 쌓입니다.
하지만 그걸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말하면 관계는 가까워집니다. 주어 하나의 차이가 평생 함께할 관계를 지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와 꼭 해야 할 말 4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거로 상대를 묶어버리는 말, 이야기를 판결로 끝내는 말, 대화를 승부로 만들어버리는 말. 이 3가지는 이제 조금씩 줄여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의 문을 여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상대를 동등한 위치에 두는 나도 그런 적 있어. 말한 용기를 지켜주는 말해줘서 고마워. 갈등 없이 내 마음을 전하는 나는 이렇게 느꼈어. 이 4가지는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고 내일 한 번만 써보고 그렇게 천천히 익숙해지면 됩니다. 말버릇은 습관이니까 습관은 반복으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과거에 했던 말들이 떠올라 후회가 되셨다면 그 마음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걸 지금 알게 된 것뿐입니다.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평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하고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버의 지혜였습니다.